안녕하세요. 보요세상 선수닷컴입니다. 저번 웅진성 1편에 이어 웅진성 2편 준비하였습니다. 660년 신라와 당나라의 나당연합군, 신라군 5만 명과 당나라군 13만 명이 사비성을 향해서 쳐들어왔었죠. 그러니까 이 좁은 땅덩어리에 참 많은 군대가 들어온 것입니다. 18만의 군대가 들어왔으니 말입니다. 신라와 당나라의 나당연합군은 백제를 그냥 이렇게 와서 좀 혼내주고 이런 그런 목적이 아니고, 백제를 완전히 전복시킬 목적으로다가 부여 사비성으로다가 직공을 한 것입니다. 평상시에 전쟁 양상을 보면 성을 하나씩 이렇게 점령하는 해 오는 것이 그게 원래의 옛날의 전쟁 방식인데, 신라군이 그대로 이제 부여를 향해서 직공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나라군도 금강을 거슬러 올라와서 부여로 들어오고 있었고요. 그때의 신라군은 사비성을 향해서 오는 지름길을 택해서 오고 있었는데, 진궁 속도가 너무 빨라서 백제에서는 미처 1차 방어선을 구축할 여유도 없었겠지요. 그때 이제 부랴부랴 군대를 챙겨서 우리 이제 계백 장군을 선봉에 세워 5천의 결사대를 이끌고 출정을 합니다. 적을 맞아 싸우는 데는 수성을 해야 옳은 전술인데, 작은 인원을 가지고서는 더더구나 전쟁을 한다고 본다면은 참 더더구나 수성을 해야 되겠지요. 밖에 나가서 이렇게 전쟁을 하면은 이거는 죽자고 나가는 건데, 그런데 신라군이 성을 향해서 공격을 해오는 것이 아니고 백제의 황도로 가는 목적으로다가 해갖고서는 제일 단거리가 되는 쪽으로다가 향해서 황산벌 쪽으로다가 이제 들어오게 되는 그런 것이죠. 계백 장군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황산벌에서 마주합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의 황산벌 전투에서 5천의 결사대는 무려 10배가 넘는 5만의 대군을 맞이하여 4번을 싸워 4번을 다 이깁니다. 참 대단한 아무튼 대단한 전쟁이죠. 참 막아내기도 어려울 한 번 싸워서 그냥 다 전멸해버리고도 모질날 그런 인력을 가지고 4번을 싸워서 4번을 다 이겼다며. 옛날에 우리 이순신 장군이 24전 24승 그러한 불패의 신화를 남겼지만, 정말 이 황산벌 전투도 그에 못지않는 전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유명한 관창에 용기 있는 신라의 일화가 있죠. 관창에 용기 있는 희생으로 신라군은 사기를 끌어올려서 백제의 5천의 결사대를 전부 전멸시켰던 것입니다. 이로써 황산벌에서 싸운 2일간의 황산벌 전투에 막을 내리게 된 것이지요. 그래도 중과 부적인 상태에서 계백 장군은 2일간의 시간을 벌어주었지만 부여성의 전투는 단 며칠 안에 싱겁게 끝나게 되었고, 개전 9일 만에 의자왕은 부여성을 탈출하여 수성에 유리한 예식진 대장군이 지키고 있는
웅진성으로 들어가 2차 방어선을 구축하려 합니다. 부여성은 둘째 아들 그 부여태라고 하죠. 부여태가 스스로 내가 왕이다 이렇게 하고서는 왕이 되어 지켰으나 결국 얼마 버티지를 못하고 소정방의 13만 대군에게 무릎 꿇고 맙니다. 부여성에는 몇 명의 저기가 있었겠어요. 불과 수백 명에 달하는 군사와 그리고서 거기에 있는 그 궁녀, 또 환관들 이런 사람들뿐이 더 있겠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이미 피난 가고 의자왕도 이쪽으로다가 2차 방어선을 구축하려 웅진성으로 피신을 했으니까요. 그래도 보니까 날씨는 참 더운데 이렇게 산림이 울창하게 있는 데를 이렇게 걸어가면은 정말 더운지도 모르고 그래도 그냥 그럭저럭 그렇게 또 지낼만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옛날 사람들의 더위를 이기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었을 것 같아요. 지금 콘크리트 건물이 그냥 이렇게 늘어서 있고 또 아스팔트 검은 아스팔트가 깔려 있고 막 이러니까 거기를 가면 사실은 땅에서 올라오는 지온이 높아가지고서는 참 더위를 많이 느끼고 가만히 그냥 있기만 해도 땀이 줄줄 내리는데 여기는 이렇게 투덕투덕 걸어가도 그냥 선선하네요. 약간 그냥 좀 후덥지근하다 이런 정도 느껴지고 땀도 그렇게 별로 나지도 않습니다. 그런 좋은 이런 참 살림의 고마움 이런 것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예식진 장군의 집안은 아버지, 할아버지 2대에 걸쳐 좌평을 지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좌평이면은 지금의 국무총리격 이 정도인 것 같은데요. 국무총리면은 대단히 높은 그런 직책 아닙니까? 거기 위에 군왕 다음 가는 그런 직책이니까요. 대단한 세력을 가진 그러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의자왕은 예식진에 대한 믿음이 매우 컸을 것입니다. 그 정도였으니까 정말 그 믿음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수성을 하러 들어간 의자왕이 단 6일 만에 1960년이 아니고 660년 7월 18일 웅진성의 성문을 열고 나와 당나라 소정방에게 항복을 합니다. 이 무슨 일이 내부에 있었던 것일까요? 조선시대 신채호 선생께서 저술한 조선 상고사 내용에 따르면 예식진 장수가 의자왕을 잡아 당나라 소정방에게 끌고 갔다가 하는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맞을 거예요. 2차 방어선을 구축하려 여기까지 웅진성으로 들어온 의자왕이 갑자기 돌변해서 항복을 할 리가 있겠습니까? 아마도 그 당시에 예식진 집안은 600년대의 새로운 신진 중앙 정치 세력으로다가 등극한 중국에 본을 둔 그러한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의자왕은 예식진에게 잡힐 때 자결을 하려고 동맥을 끊는 것을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부상을 입은 채 신라군과 당나라군에게 갖은 모욕을 당하며 발로 차이고 얼굴에 그냥 침도 뱉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런 모욕을 당하고 이렇게 하고 나서 당나라로다가 묶인 채로 끌려갔다고 합니다. 우리 문헌과 중국 자료에 의해서 드러나는 것을 보면 아마도 그때 당시에 백제가 옛날에 수나라 때의 을지문덕이나
당나라 때 양만춘 장군 거란족이 침입했을 때 고구려 시대의 양주 장군처럼 좀 용감하게 버티고 시간을 벌어줬다면 그때의 역사는 또 달라졌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공주하고 근거리에 있는 예산의 임존성이라고 있어요. 임존성은 백제의 부흥군들이 나중에 백제 멸망하고 나서도 한참 활동을 하던 데죠. 아주 거기는 게릴라 전술을 쓰기에 아주 좋은 성이라고 그래요. 근데 전쟁 소식을 듣고 자진해서 병사가 되겠다고 몰려든 백제의 백성들이 그때 수만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듯이 많이 몰려들었고, 백제 같은 경우에는 성으로 들어가면서 군량미라든지 먹을 수 있는 것은 다 불지르고 청야 전술도 펼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당나라 병영에서는 지금의 대전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쪽으로다가 식량을 구해오는 병사들을 한 1000여 명을 그쪽으로다가 이제 파견을 했는데, 백제군의 매복에 걸려가지고 전부 다 몰살을 당하였다고 하니, 그때까지만 해도 백제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분량이 많아서 저번 거까지 해서 1편서부터 이제 4편까지 제가 이렇게 올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봤을 때 역시 죽은 자는 말이 없다. 다 산자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런 것을 그래서 역사적인 어떤 고증을 통해서 재조명해보는 이러한 시간을 저는 가져보는 걸로다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다음번에도 또 봐주시고, 그리고서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